중등 국어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학습 방법은 암기다. 그러면은 그 암기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A-프로 아카데미 생각국어 오덕현 강사입니다. 네, 저는 A-프로 아카데미 생각국어 정승모 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요.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의 국어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국어 학습에. 왜 중요하냐면 시험 국어라는 걸 처음 접하는 때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학습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요거를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좀 교정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학습이 고등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중학생들하고도 수업을 해보게 되면 뭐 이렇게 고득점, 그쵸? 95점 이상 받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외워서 시험 봤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수능을 대비하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게 암기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한계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 국어 학습에 대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딸딸딸딸 외워서 암기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큰 유혹이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고자 할 때에는 이 암기만큼 사실 효과적인 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방법인 거를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등 국어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학습 방법은 암기다. 그러면은 그 암기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국어를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얘기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정답을 말해준 거를 그 정답만 학습한 친구들이 되게 재미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에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인물, 사람 누구예요? 또래 집단이잖아요. 친구들 엄청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면 사실 국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지문들도 그렇게 재미있게 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딱딱하게 국어를 배워서 국어가 재미없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살짝 이 생각국어가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국어라는 건 이제 저희 국어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이름이고요. 앞에 생각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국어 수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사례, 아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례로 학생들이 어떤 개념어를 딱 떠올렸을 때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개념을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또 좀 특히 지금 M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또 다른 어떤 수업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업 방식이 또 있을까요? M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시를 배울 때에는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같이 분석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같이 예시를 들어서 그때마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걸로 이렇게 초점을 낮춰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수업 내용이 좀 이렇게 너무 쉬워지고 비약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대중매체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로. 근데 그런 거 좀 염려하실 게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수업 때에 한 꼭지라도 좀 쉽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어려운 내용들도 낮아진 허들 때문에 쉽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내용들에 나온 것들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면서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누군가 떠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를 했다면 뭔가 사례를 들어주고 또한 그 상황에 입체적으로 이 인물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둘의 갈등이 왜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쉬운 예시들로 먼저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작품 활동으로 들어가서 작품 속에서 보게 된다면 또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거랑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드라마라든지 또 이제 웹소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지금 보는 드라마의 구조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하는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의 구조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구조의 드라마를 우리 아이들은 뭐 1회, 2회 정도 보면 스토리를 다 그렇죠. 심지어 예측까지, 맞아요. 결말까지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고전이어서 그리고 현대 문학이어도 이제 아이들이 살았던 훨씬 이전의 그런 작품들이어서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나랑 너무 동떨어진 이제 그런 스토리여서 공감이 안 될 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 구조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방법은 되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M단계를 구성한 어떤 의도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M단계를 구성할 때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추렸을 때 저희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M단계가 뭔지 B단계가 뭔지 뭐 이렇게 다 이제 좀 아시겠지만 M단계 같은 경우는 수능에 꼭 필요한 개념 128개, 문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72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개념을 최대한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저희는 표방하고 있고 그런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는 제대로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마인드맵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불시에 수업 시간에 이제 빈 종이를 주고 한번 문학 중에서도 지금 현대시 개념을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다. 그거 한번 마인드맵 해봐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 걸로 된 것들은 그래도 떠듬떠듬 적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적은 내용의 어떤 분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습득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M단계의 의도는 이제 그런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건 실제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오면서 저희의 의도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숙제를 낼 때에 어떤 문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 때에 저희는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는 거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실제 시나 소설이 나오면 그 시나 소설 지문 위에다가 배웠던 개념들이 어디 있는지 다 한 번씩 적어봅니다. 적어보는 과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어보는 것들이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가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점점 여기에서 이 지문, 처음 보는 지문 안에서 이 지문의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가지고 주제를 뽑아내는 것도 훨씬 더 잘하는 모습과 또한 배운 개념어들을 지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들의 양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그 개념을 잘 흡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쯤에 잘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규칙지 숙제를 좀 내줍니다. 논술 강의는 아니지만 우리 중학교 때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시 개념을 가지고 본인이 시를 쓰고 그 개념으로 본인이 한번 개념을 분석해보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일단 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 개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이제 걸쳐가지고 품사도 배우고 의문의 변동도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법 개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문학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암기하려는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암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암기한 걸
이 실제로 예를 들어 의문의 변동이다 그러면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떤 의문의 변동 현상이 적용이 됐는지를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연습. 사실 이제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마찬가지 저희 이제 과제를 할 때 물론 이제 과제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오긴 하는데 과제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과제에서 요건 어려운 문제라고 좀 판단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학생한테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풀었는지 네, 어떤 개념들을 잘 적용해서 풀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M단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B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M단계는 이제 개념을 쭉 정리하고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면, 자, B단계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B단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운 개념을 다시 발산하는 과정입니다. 즉, 아이들이 처음 읽는 그런 지문과 또한 문제의 선지를 M단계 때 배웠었던 개념을 바탕으로 거기에 적용해서 본인이 다 한번 해설을 해보고 네, 그 선지가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려보고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선지의 정답이 왜 지문을 근거로 정답인지까지 사고하는 과정들을 교사가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준 게 M단계라면 B단계는 본인이 그 지문 안에서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B단계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어머님들께도 그렇고 좀 낯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수업 방식이 이제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현대시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현대시 가지고 할 때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이 우는 소리 모르겠다고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게 맞나요? 이건 이게 맞아요?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금 그래도 한 3, 4주 이렇게 하다 보면 현대시 이제 마지막 부분 가면은 그래도 곧잘 적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했는데. 맞아요. 네. 저는 학생이랑 사실 그 정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같이 그 아이가 설명한 것들을 듣고 제가 그게 왜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인지 다시 이제 설명해 가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흥분해서 논쟁을 한 적도 있어요. 아, 내 답도 맞는데 왜 이걸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냐. 막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나도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대로 판단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정답이 아니냐. 막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네,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렇게 과정을 해서 정답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는 틀리진 않겠죠. 네, 정확한 이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B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 사고력이 향상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B 과정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통하고 하면은 수업 시간 내에 진도를 뭐 많이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혹시 네,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보셨나요? 정성모 선생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습지를 그렇죠.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조교를 시켜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해야 될 공부하고 그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될 공부하고 마이크도 끄고 오디오도 다 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 있을 때만 이렇게 채팅 이렇게 치면은 제가 이제 소회의실로 따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수업 시간에 사실 부끄러워서 그렇게 논쟁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본인이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는 것 또한 뭐 해설을 보고 본인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부분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좀 소화시키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별도의 학습하는 시간을 줌 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저희 강사들이 학원에 있을 때 그리고 약간 공강 시간 이럴 때는 가끔 이제 학생한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쵸. 와서 공부하고 가라 이럴 때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소규모로 운영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 몇 명으로만 제한을 두죠? 최대 8명이죠. 네. 최대 저희는 8명까지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명 한 명 세밀한 컨택이 좀 가능한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 우리 혹시 학생한테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 좀 더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모든 학생들이 이런 욕심을 부려주면 좋겠지만, 좀, 진짜 공부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욕심이 있어서 더 잘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주어진 과제뿐만 아니라 추가로 맞춤형 과제를 내줍니다.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 더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한 어떤 다른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학생은 저한테 이제 그간에 본인이 읽었었던 책 독후감들을 쭉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독후감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한 편을 다시 써오면 제가 이제 그 보완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 파악해서 봐주기로 했는데, 이 독후감도 사실 아이들이 배웠었던 그런 문학 갈래 중에서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수필을 배우잖아요. 그쵸? 독후감도 이제 수필의 일종이어서 보통 교과목에서 배우는 수필의 어떤 특징들을 얘기해주고 너의 독후감과 이 수필의 특징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배웠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독후감을 봐준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문제를 더 내준다든지 하면서 욕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저희 교사들 둘 다 열린 자세로 더 많은 것을 너무 퍼주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퍼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너무 지지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싶으니 욕심 있는 친구들 많이 와주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욕심 있는 친구들이 학습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뭐 생각나는 어떤 성과들 있으신가요? 덕현쌤? 수업하고 있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 학생을 사실 작년에 처음 만났죠. 작년에 이제 처음 만나서 M단계 수업을 하고, M단계 수업 초반에 테스트 했을 때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는데, 물론 이제 작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고, 그때면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때는 이제 5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M단계 끝날 때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나왔습니다. 오, 5등급인데. 이 학생과 지금 이제 B단계 수업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제 B단계 때는 기본적으로 테스트의 이렇게 수준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대로 3등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발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현재 또 M단계 수업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열의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학생처럼 숙제를 막 내달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막 이제 그 사고력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숙제들을 내주고 막 이런 학생인데, 이 학생 이제 중간평가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마찬가지 6월 모의고사로 했는데 95점이 나왔습니다. 1등급. 네, 1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도 이제 개념이 조금 부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학습을 하고,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런 실력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M단계에서 이제 B단계로 올라갈 때에 성취도 평가를 보는 기준이 이제 모의고사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급, 또 정답률을 좀 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데 아이들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개념을 잘 배웠을 때에 아이들이 100분위로 따졌을 때 고등학교 100분위로 20% 정도 안에 드는 성적을 내는 거가 너무 잘 나온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중등 국어학습 이대로 괜찮을까?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국어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특히 사실은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고등학교 또 수능까지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국어 공부를 해야 장기적으로 수능까지 갔을 때 오히려 아이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학원을 통해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 또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드리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